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저는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음기조식 중입니다. 목소리에 좀 힘이 없고 편집이 조금 성의가 없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우한 시내에는 계속해서 벼락이 치는 바람에 그러지 않아도 우울한 사람들이 이제 무슨 변이 나려고 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연구가 있는 짱시성의 난창에서는 낮게 구름이 깔리는 바람에 도시 전체가 아주 음산한 모습이었다고 하고요. 공학도인 저로서는 사실 믿기는 어렵지만 제가 아마 중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셨던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던 날 갑자기 하늘빛이 옥색빛으로 변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옥색빛, 비취색빛이 유경수 여사께서 좋아하시던 그런 색깔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하늘이 슬퍼하셨다라는 말을 주거니 받거니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고 있으니 하늘도 무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어줍지 않게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중국 사회의 경우에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또 의사결정 과정도 투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루머가 퍼지기가 쉽죠. 그 결과 확인할 길이 없는 많은 소문들이 인터넷과 SNS를 타고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루머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크게 5가지 종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감염자 수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과는 달리 수십만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는 이런 소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바이러스가 중국 정부가 생물학전용으로 개발해오던 그런 생물 무기가 실수로 흘러나온 것이다. 이런 소문도 돌아다니고 있죠. 또 혹자들은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이 망하고 몇 개의 나라로 분할될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쌓였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고의로 바이러스를 유출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 방역에 들어가면서 사방에서 인권 유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죠. 이런 소문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번째인 인권 유린 사항은 하나의 커다란 일관된 사건이라기보다는 독립된 사건들이고 또 하나하나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문, 중국 정부가 고의적으로 바이러스를 유출시켰다는 소문도 실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맞춰보면 사실 별로 말이 안 되죠. 미중 간에 이루어진 1차 합의안에 대해서 미국도 더 이상 물러날 생각이 없거니와 중국 정부도 그대로 이행하겠다 했고 이미 며칠 전에 발효가 됐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국 국민들한테 바이러스를 뿌린다는 그런 발상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되고 있는 중국의 분리설, 분할설 이런 것들인데요. 저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근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찾아봤는데요. 정확한 근거가 없고 단지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 중국 공산당에서 뛰쳐나오려 하고 반발하고 독립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가 좋기 때문에 독립할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논리를 피시는 분들도 저는 처음 보는 분들이 많았고요. 이름을 익히 들어본 분은 허경영 씨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국이 분할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군대 때문입니다. 덩샤오핑 시대까지는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그 태어난 배경이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릅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각 지역에서 동네에서 마을 청년들이 일종의 자경대처럼 자발적으로 조직해서 혁명에 참가한 부대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대들이 국지적으로 싸우다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 조직화되면서 서로 연계하여 전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일본과 싸우고 국민당군과 싸우고 또 우리의 한반도에 와서는 미군과 싸운 것이죠. 그래서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인민해방군이라는 것은 자기 고향에 있는 아저씨, 할아버지, 집안 친척들이 명절만 되면 모여서 무용담을 쏟아놓는 그런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과의 유대감이 강하고 토착화되어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등의 실패에 이어서 개혁개방을 하게 되면서 모든 단위는 알아서 벌어서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런 정책이 시행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업적인 비즈니스를 하기 쉬웠던 다른 단위들은 많은 조직들은 이런저런 장사를 할 수 있었지만 군대의 경우는 장사를 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뭐 지방 같은 데를 가보면 수륙 양용차를 끌고 와서 한 번 타고 호수 한 바퀴 도는데 5원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는 공병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가로 건설공사 같은 거를 해주면서 돈을 벌고, 군대에서 호텔을 만들고 가라오케를 만들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심한 경우에는 뭐 밀수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런 폐해가 너무 커지니까 당시 주룽지 총리가 군대와 공안은 모든 비용을 국가 예산에서 지출을 해서 줄 테니까 수익 사업은 전부 접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90년대의 일인데요. 그 90년대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군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을 중앙정부가 제공을 하게 됐죠. 이 중앙정부에서 제공한다는 게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대단히 당연한 일이겠지만 인민해방군의 경우에는 그 양상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가 모든 자원과 돈을 주게 되면서 인민해방군이 과거에는 지역적으로 토착화되어 있던 것이 점점 중앙으로 흡수가 된 것이죠. 덩샤오핑이 쓰러지지 않는 오뚜기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중앙에서 배척을 당하면 자기 지역으로 돌아와서 그 지역 군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인민해방군의 인사발령을 중앙에서 낼 수가 없었습니다. 중앙에서 인사발령을 내도 현지에 있는 군대에서는 무시해버리기가 일쑤였죠. 어떤 의미로는 과거 군벌들과 비슷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을 때 이 계파와 저 계파가 싸울 때 인민해방군 내 각 군벌들이 줄을 이쪽으로 쓰고 저쪽으로 쓰고 하면서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20-30년에 걸친 과정 중에 군대는 완전히 중앙군대로 흡수되어 버렸고 인사권도 완전히 중앙에서 행사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인민해방군이 단일체가 됐기 때문에 설령 지금의 지도부에 반발을 하는 세력이 생긴다 하더라도 자기 군대가 없기 때문에 중국 정부를 이탈해서 자기만의 정권을 세운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전국에 있는 인민들이 함께 정권을 바꾸는 작업에 참여해 주는 건데요. 쉽지도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서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단일 정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한국에서는 이제 이게 공식 명칭이 됐으니까 저도 이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우한에 있는 우한질병연구소 또는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누출됐다. 원래는 생물학적 무기로 개발되던 것이다. 이제 이런 소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문은 진작부터 이런저런 유튜브나 인터넷 SNS에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주미 중국 대사 최티엔카이, 이 사람이 CBS에 출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 CBS의 앵커가 이 바이러스가 우한의 연구소에서 무기로서 개발되다가 누출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최티엔카이가 직접적인 부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중화권을 중심으로 최티엔카이가 왜 확고하게 노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혹시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이 확대되기 시작을 했죠. 그런가 하면 언제나 사람의 의표를 찌르는 그런 발언으로 유명한 타이완의 이코노미스트 오가령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바이러스는 우한의 연구소에서 누출된 거다 이렇게 단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가령 씨의 경우는 그 예상이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이 사람만의 독자적인 정보 소스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발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미 중국 대사 최티엔카이가 CBS와 가진 대담을 찾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앵커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미국의 상원의원인 탐 카튼, 이 사람이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이번 바이러스는 중국이 생물학적 병기로 개발하던 바이러스가 누출됐다는 그런 정황이 있는데 중국 정부는 밝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CBS의 앵커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최티엔카이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최티엔카이가 이번 바이러스는 신종 바이러스고 그 누구도 정확한 발생의 원인과 과정을 모른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취지는 이어서 앵커가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외교관이라면 당연히 미국의 상원 의원이 한 말을 그 사람이 한 말은 말도 안 돼 라든가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어, 그 사람이 문제야 이런 식의 표현은 하지 않겠죠. 중국적인 표현일지는 모르겠으나
에둘러서 답변을 한 겁니다. 그것은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엄연히 그런 일은 없다, 노라고 대답을 한 것이지, 이것이 왜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는지 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만일에 중국 정부가 실제로 생물병기를 만들다가 노출이 됐으면, 그러면 본국이나 지도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대사가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에 나가서 그게 우리가 생물학 무기로 개발하던 건데 잘못해서 노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논란은 피터 나바로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중국은 이번 바이러스 노출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중국 대사가 해당 질문에 부인하지 않은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라고 했다고 해서 다시 증폭이 됐죠.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도 찾아봤습니다. 피터 나바로가 한 말은 정확히 이랬습니다. 저는 이 피터 나바로의 발언이 어떻게 해서 중국이 생물학 무기를 개발한 것과 연결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피터 나바로는 말미에 이런 말을 덧붙였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 앞에 생물학 병기의 가능성을 장황하게 이야기를 한 앵커를 배려한 발언이지, 중국 정부가 정말로 생물학 병기로서 만들었고 노출됐다고 믿어서 한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또 레리 커들로우가 한 발언도 힘을 보탰죠. 레리 커들로우는 중국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공한 정보는 투명하지가 않아서 실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또 말들이 벌어졌죠.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레리 커들로우도 그렇고 피터 나바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다 경제 쪽을 다루는 인물들입니다. 만일에 정말로 생물학 병기로서 개발이 되고 이것이 중국 정부가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던 노출이 되는 것이라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할 얘기는 아니죠. 이것은 언론에 의해서 상당히 왜곡된 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온 출발점이 어딘가를 찾아봤더니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찾은 가장 초기의 보도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월 24일에 이스라엘의 정보장교 출신인 데니 쇼함 박사를 찾아가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그런데 이 데니 쇼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정보장교로 있었고 박사고, 그리고 이 사람은 줄곧 이스라엘을 위해서 생물학전, 화학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대표적인 저작이 아랍 국가의 이스라엘에 대한 화학전 및 생물학전의 가능성, 이런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스라엘의 전직 정보 장교인 사람이 이번 바이러스가 중국의 생물학 병기 개발과 관련이 있다는 말을 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한 발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상황을 좀 생각을 해서 보면 워싱턴 포스트는 자국의 군사 전문가도 많은데 이스라엘의 전직 정보 장교, 그리고 평생 아랍 국가의 이스라엘에 대한 생물학 공격이나 바이오 공격을 염려하고 대책을 세웠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의견을 물은 겁니다. 의도된 질문이죠. 근데 정작 당사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 연구소는 중국의 주요 생물학 무기 개발과는 관계가 없지만 두세 개 실험실 정도는 최소한 간접적으로는 연계가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우한의 연구소가 생물학전 병기 개발에 연루되어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포스트는 정보에 아주 능한 이스라엘의 정보장교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거기에 다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중국의 생물학 무기 개발과 관계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소문, 중국의 이번 바이러스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생물학 무기용으로 개발해 오던 것이 실수로 또는 고의로 누출된 것이다 에 대해서 그것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